절단하기 전에도 다리가 움직였거든요. 발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절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다다음 날쯤 되니까 온기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억울했죠. 믿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눈을 감으면 와이프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만 보이는데 이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없어도 나랑 결혼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바로 그냥 다리 보고 만난 거 아닌데 괜찮다고, 사람을 보고 만난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저는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후원받은 의족을 끼고 자전거를 취미로만 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패럴림픽에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에 트럭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고 지금은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새 삶을 시작한 박찬종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저는 화학회사의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취미로 자전거를 타면서 간간히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 정도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탔으니까 지금 한 13년 정도 탔고요. 사고 전까지 끊기는 기간 없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산으로 20km 정도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 코스에서 사고가 나신 거예요? 매일같이 출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거기는 자전거 도로가 끊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로에서 이동하던 중에 5톤 트럭이 저를 치인 거를 모르고 그대로 밀고 지나가면서 다치게 됐습니다. 보행자였어도 내가 거기 서 있었어도 사고가 났을 법한 상황이었다고 해주셨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트럭이 인도 오른쪽에 있는 자기 회사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2차선에 있던 트럭이 그냥 3차선 가로질러서 이렇게 인도까지 밀고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저도 트럭이 오는 거를 보고 피했는데 저도 인도까지 피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저를 충격을 하고 그대로 밀고 가버린 사고라서, 제가 그 자리에 만약에 보행자로 있었어도 사고는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치고 제가 밑으로 들어갔는데도 못 보고 그대로 진행을 했다가 제 자전거가 바퀴에 말려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알고 정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서 굴려지면서 많이 다쳤고, 다리 한쪽이 바퀴 밑에 깔려가지고. 음주운전 차량이었나요? 음주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계속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의식이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트럭 밑에 완전히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고 아주 얕게만 호흡이 가능했는데, 그래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트럭 기사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주겠다거나 막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구해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순간에 트럭 기사가 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와서 제 손을 잡고 되게 많이 울었던 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상황에서 되게 많은 감정들을 느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와이프 얼굴이 보이고, 눈을 뜨면 트럭 바퀴만 보이는데 이 눈을 감아야 되는지 떠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면 곧 안 될 것 같고.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갇혀 계셨던 거예요? 그 막혔던 거 치고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 구조 기록을 봤을 때 한 4분 정도 만에 오셨던 것 같거든요. 그 위치에서 구조가 돼서 가까운 대학교 공터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헬기가 바로 이송해 주셨어요. 아주대 외상센터로. 아마 사람이 트럭에 깔렸다고 하니까 출동하면서 바로 헬기 요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운전사분 밉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트럭 기사에 대해서 분노는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분의 실수로 제가 평생 큰 장애를 얻었지만, 제가 그 길을 매일 출퇴근했던 것처럼 그분도 항상 그 길을 다녔던 거고, 그분이 고의로 저를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순간에 트럭 밑에 기어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 울어주고 했던 것들이, 제가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고, 그래서 그 순간에 용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 제가 빨리 다시 움직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잃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되셨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중환자실에서부터 다리를 절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원래 병원에서는 안 좋은 상황의 이야기까지 해주잖아요. 절단하기 전에도 다리가 움직였거든요. 발가락이 까딱까딱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절단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점점 다른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절단을 하게 될 수 있다, 절단을 할 가능성이 조금 크다, 최대한 살려보겠다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는 절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발가락이 움직이는데 절단한다고 하니까 감각도 있고, 처음에는 되게 창백했는데 다다음 날쯤 되니까 온기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억울했죠. 믿을 수 없고. 저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신경이 살아있으면 움직일 수는 있는데 피부가 없으면 덮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절단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이 상태면 일주일 내에 폐혈증으로 사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술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전거 쳐다도 보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자전거고 자전거 용품이고 그냥 와이프한테 다 내다 버리라고 막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전거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자전거 동호인 문화에 기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고가 나서 그냥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안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 영상을 본 사람도 이 사람 결국은 사고 나서 없어졌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나은 결말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사람들이 힘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자전거를 타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 사고 전에도 같은 자전거를 타셨나요? 굉장히 비싼 자전거. 이거는 사고 나고 나서 병원에서 다리도 없을 때 산 거예요. 왠지 이걸 봐야 빨리 이걸 타고 싶은 마음에 더 빨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병원에서 샀어요. 다시 걷게 된 날, 그때 뭐 의도라든지 뭐 만드실 때 블로그 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고, 제 글을 읽고 제 영상을 보고 분노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분노나 슬픔은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볼 수가 없게 만드는데 재미와 감동은 계속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최대한 밝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영상도 익살맞게 제가 벌쩍 일어나는 모습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내가 이거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싶어서 했고, 그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의족이 생각보다 며칠 일찍 나왔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왔다 가신 후에 의족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오시기 며칠 전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서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게 감동을 받으시겠다 해가지고,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보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안 올리신 거고 원래 결혼을 하셨던 거죠? 혼인신고는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은 미뤄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게 5월 20일로 잡아놨던 거였어요. 프로포즈를 안 하고 있었는데 프로포즈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중환자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딱 그 순간에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로포즈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다리가 없어도 나랑 결혼을 할 수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바로 그냥 다리 보고 만난 거 아닌데 괜찮다고, 사람을 보고 만난 거라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병실에서 써내려간 버킷리스트가 있으시죠?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가치관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추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할 사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운 데라도 많이 놀러 다니고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는 사진을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되게 가지고 싶었는데 왠지 비싼 것 같아서 못 샀어 이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걱정 조금 덜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도 괜찮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리스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은 어떻게 되셨어요? 직장에서는 복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니는 직장이 제 사무실이랑 연구실이 있는데 각각 다른 건물이고 각각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연구직인데 이제 원료를 떠오거나 원료를 옮기거나 이런 과정들이 막 10km, 20km 이런 거를 옮기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의족을 편하게 다뤄도 그렇게 일하는 게 좀 쉽진 않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보직 변경도 생각해봐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활동을 하게 돼서 전업 선수가 아니더라도 충실히 기량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되는 훈련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퇴사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그럼 선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또 제가 자전거를 타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의족을 후원받는다는 거는 그 후원받는 돈은 결국 다른 장애인들이 의족을 사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돈으로 후원받은 의족을 끼고 자전거를 취미로만 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를 제일 잘 알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패럴림픽에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의족을 차시고 자전거를 타셔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다리 절단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무릎 위로 10cm를 절단을 하거든요. 그래야 요 무릎 부품이 다리 길이랑 똑같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사고를 겪었을 때 무릎 바로 아래까지 손상돼 있는 상태여서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남겨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무릎이 높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앞이 닿고 자전거를 탈 때도 얘가 핸들을 쳐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반면에 이제 뼈를 절단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걸을 때 체중을 실기 편한 면이 조금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결국은 이 무릎의 길이 차이 때문에 자전거를 탈 때도 완전 다르게 다시 자세를 만들어야 되고, 어렵게 제가 자전거용 의족을 만들어 가지고 5월 초에 벨기에에서 열리는 사이클링 월드컵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절단장애 선수들이 의족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이 다리는 그냥 단단하게 아예 고정을 시켜주고 한쪽 다리로만 타는데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의족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자전거에 고정시켜두면 이 다리가 훨씬 많은 힘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저도 그 세팅을 구성하는 중이거든요. 훈련은 얼마나 하셨어요? 대회 가시기 전에? 훈련 거의 못했죠. 제가 자전거를 3주 타고 월드컵을 나갔어요. 제가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목표는 패럴림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패럴림픽에 나가려면 국가대표가 된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제 랭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쭉 쌓아서 포인트가 된 사람만 올림픽에 초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 된다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자비로 대회를. 다행히 꼴찌는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선수들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제 장애 등급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 기록이 우리나라 비장애인 전국체전 기록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벽이 너무 높구나 해가지고 꼴찌할 줄 알았는데 다행히 꼴찌는 면했습니다. 몇 등 하셨죠? 제가 26등, 27등, 총 34명 나왔어요. 월드컵은 독주 경기랑 도로 레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독주는 기록을 재는 거고 레이스는 순위 경기거든요. 평균 속도가 저는 독주가 35km인가? 그 정도 나왔고 1등은 47km. 도로 레이스는 평균 속도 37인가 38?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10월인가에 듀엣슬롯 나가신다고. 지금 달리기용 의족은 있는 상태고, 달리는 것도 또 전혀 다른 거라서 또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달 말에 대회 끝나면은 달리기 연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를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저는 보너스로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너스로 사는 건데 똑같이 사는 거는 조금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자 장애인으로서 걷고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패럴림픽에 대한 각오와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패럴림픽을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 패럴림픽에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년에는 아예 그냥 유럽에서 체류하면서 대회를 계속 나가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대회 몇 번 나가서는 포인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패럴림픽 전까지 유럽에 있으면서, 그쪽에는 대회가 2, 3주에 한 번씩 막 있어요. 대회를 계속 나가서 포인트를 쌓을 생각이고,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저한테 다시 이렇게 삶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